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번 접종에는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JN1 신규 백신이 사용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 백신과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기적의 비만약으로 해외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GLP-1 비만 치료제가 이달 국내에도 출시됩니다. 식약처는 해당 약에 대해 두통과 급성 췌장염 등 부작용이 보고됐다며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미국과 캐나다의 과학자들이 선정됐습니다. 노벨 화학상은 컴퓨터로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한 과학자와 함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과학자들이 수상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수질 오염을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측정된 전류 전압 수치로 수질 오염의 척도인 이온 농도를 바로 알려줘 기존에 6시간이 걸렸던 검사를 200초대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인공지능의 핵심인 머신러닝의 기초를 만든 과학자 2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의 기초가 되는 방법론을 개발한 존 호필드와 제프리 힌턴 교수를 올해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출신의 호필드는 프린스턴 대학, 영국 출신인 힌턴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 소속입니다. 노벨위원회는 호필드가 자료의 이미지와 다른 유형의 패턴을 저장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연상 기억 장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힌턴은 자료가 지닌 특성을 자동으로 찾아내 사진의 특성 요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I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상금 1,100만 스웨덴 코로나, 우리 돈으로 13억 4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도 인공지능, AI 분야 연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컴퓨터나 AI를 이용해 단백질의 비밀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했는데요. 보수적인 노벨위원회가 AI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는 한국의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꺾었습니다. 무한대의 변수를 가진 바둑에서도 인간을 넘어서며 AI 시대의 서막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 연구진은 더 큰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We hope to build on the science behind AlphaGo and to develop the next set of advanced general algorithms. 그로부터 4년 뒤 모든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2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은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구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알파폴드2는 딥러닝을 바탕으로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수십 년간 생명과학계를 괴롭혔던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는 컴퓨터를 이용해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각종 의약품이나 나노물질로 쓰일 수 있는 창조적인 단백질을 잇따라 만들어냈습니다. We're living longer, so there are new diseases. We're heating up the planet. We're polluting it. And so if we had a lot of time to wait, then new proteins might evolve to solve those problems. 단백질의 비밀을 밝혀낸 두 연구의 주역들에게 올해 노벨 화학상이 돌아갔습니다. 특히 화학자가 아닌 딥마인드 CEO가 화학상을 받은 건 큰 이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We have known for over 50 years that all the information is in these parallel streams. But scientists, we don't understand that. And this is what's been solved today.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AI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면서 노벨위원회는 인류가 본격적인 AI 시대에 진입했음을 선언했습니다. 물리학상은 1970년대부터 머신러닝의 기초를 닦은 연구자 2명이 받았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그렇다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 AI 기술, 알파폴드는 무엇일까요? 나온 지 6년밖에 안 됐지만 단백질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미 현장에서는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단백질 3D 구조입니다. 긴 사슬처럼 연결된 아미노산이 3차원 구조로 접힌 형태를 띱니다.
어디는 얇고 어디는 두꺼운데 실 같아 보이는 모양이 잘못 꼬이면 병이 됩니다. 어떻게 접히는지에 따라 단백질 기능이 달라져 단백질 구조를 이해해야 기능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체에서 확인된 단백질 종류만 2억 개 정도입니다. 그동안은 현미경으로 단백질 구조를 파악했는데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2020년 전까지는 0.1%인 20만 개 정도만 구조를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알파폴드가 나온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2020년 개발한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 모델입니다. 알파폴드는 지난 4년 동안 2억 개에 달하는 단백질 구조 대부분을 예측했는데 그 정확도가 90%에 달합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설계도 등을 보면 어떤 곳에 어떤 모양 부품을 사용해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듯이 과학자들은 이제 알파폴드로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가 190개국 200만 명 이상이 알파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한 만큼 실제 연구 현장에서도 활발히 쓰이고 있는데요. 딥마인드가 올해 상반기 알파폴드 버전 3까지 내놓은 만큼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기대됩니다.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수자원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오염된 물 속에 존재하는 이온 농도를 예측하는 데 드는 시간을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받기 위해 양동이를 들고 길게 줄지어서 있습니다.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더러운 물이지만 이들에게는 이마저도 소중합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인 22억 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수 담수화, 빗물 재이용, 하수도 관계 사업 등 대체 수자원 확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상대적으로 기술 도입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전기화학 기반의 물 생산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수질 측정 센서는 전기 전도도로 수질 상태를 유추하고 있어 물속 이온 농도를 개별적으로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적용해 수중 이온 농도를 개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센서를 물에 담그고 몇 차례 흔들었더니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즉각적으로 화면에 뜹니다. 개발한 모델은 전류와 전압 데이터만으로도 수중 이온 농도를 추적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운영이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 분석에 걸리는 시간도 6시간에서 200초로 약 100분의 1가량 대폭 줄였습니다. 일봉화의 데이터만으로도 저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적용해서 그 전기화학적 담수화 기법을 널리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산업 현장에서 오염 물질을 추적하는데도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 수질 자동 측정망 데이터라든지 그런 쪽에 적용이 된다면 국민들이 일기예보를 보시듯이 수질 예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 처리와 같은 국가 단위 수질 관리 시스템에 개발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워터 리서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돌발 해충이 늘면서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예찰 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별도 인력 투입 없이 병해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알려주는 똑똑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김제의 한 콩 재배지입니다. 콩밭 한가운데 태양광 패널을 단 장비 2대가 나란히 설치됐습니다. 밭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무인으로 포획하는 장비로 콩작물 경계 대상 1, 2호 해충인 노린재와 담배 거세비 나방이 잡혔습니다. 같은 종의 성페로몬을 이용해 유인한 겁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운영돼 해충 종류와 마리수는 물론 해충 유입 방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와 이제 실시간으로 이 트랩의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마리수를 자동으로 이제 환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 해충 발생이 많아지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지난 2년간 현장 검증을 벌인 결과 이미지 수신과 판별 정확도가 90%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조사 지점을 기준으로 수동으로 할 때보다 노동 시간은 연간 200시간,
비용은 1,000만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예찰 트랩이 보급되면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로선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어떤 해충들을 트랩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방제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뭐 정확한 방제 약품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현재 세 종류인 무인예찰 트랩의 대상 해충군을 좀 더 확대하고 예상 방제 시기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조만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수입니다.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조건과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야 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며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대화로 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계가 오는 18일까지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도 추천해주길 다시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 올 2분기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며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 전체 사망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896명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의정 갈등이 시작한 이후 의대 재학 또는 졸업생들의 현역병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의대 출신들의 현역병 지원 숫자가 2,42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전체 기간보다 4.8배, 지난 2022년에 비해서는 7.6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군의관 모집이나 공중보건의 모집에도 빨간등이 켜지고 향후 의료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골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검사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의료법이나 간호법이 개별 행위에 대한 판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의사들이 종양 전문 간호사에게 골수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도록 지시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골수 채취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의사 감독 아래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재단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골수 채취가 의료행위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심리로 열린 상고심 공개 변론에선 검찰과 재단 측 변호인이 각각 의료계 종사자들을 참고인으로 대동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검찰 측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인 만큼 간호사가 시행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진료보조행위라고 가정해도 신경손상이나 출혈 등 합병증이 일어났을 때 간호사가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없는 만큼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재단 측은 골수 검사는 시술 과정이 단순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고 중대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혈액학 전공의사가 다수 포함된 대한혈액학회에서 숙련된 전문 간호사라면 검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료계 안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단은 의료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양측 진술과 의견서 등을 토대로 대법관들 간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은 11일, 70세에서 74세는 오는 15일, 65세에서 69세는 18일부터 차례대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11일부터 예방접종이 진행됩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JN1 백신을 활용한다며 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명 인사들과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탄 비만 치료제가 이번 달 국내에도 출시됩니다. 보건당국은 다이어트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만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 의약품이라며 처방과 투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등 해외 유명인들 입소문을 타고 알려진 비만 치료제 위고비.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허가를 받고 이달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는 인슐린 분비 촉진과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계열 주사제입니다. 임상시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한 결과 1년 만에 15% 체중 감량 효과가 전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오남용을 경고했습니다. 다이어트 약이 아닌 비만 치료 전문 의약품인 만큼 엄격한 처방과 신중한 투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한 상태에서도 두통과 구토, 설사, 변비 등이 흔하게 관찰됐고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 췌장염 발생까지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처방 대상부터 제한이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27을 넘으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다이어트 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 처방을 통해 신중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국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불법으로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비만 치료제 관련 이상 사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 등의 과대 광고 행위가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사계절 내내 서핑을 즐기는 이들이 빠르게 늘면서 국내 서핑 인구가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서핑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함께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핑 명소로 꼽히는 양양 죽도 해변. 서퍼들이 파도를 타며 수면 위를 시원스레 미끄러집니다. 서핑은 여름에만 즐기는 스포츠로 생각하기 쉽지만 파도가 있으면 서핑 수트를 입고 언제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인기가 더욱 높아지면서 국내 서핑 인구는 5년 전 40만 명에서 120만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서핑이 익스트림 스포츠다 보니까 파도를 한번 올라탔을 때 그 속도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고. 이처럼 서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을 찾은 서핑 사고 환자는 821명으로 연평균 117명입니다. 부상 유형을 보면 보드에 부딪혀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가장 많고 타박상, 염좌, 골절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양양해변에서는 갑작스러운 낙뢰 사고로 서핑을 즐기던 30대가 목숨을 잃었고 5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상처난 부위를 깨끗한 물로 그냥 씻고 깨끗한 거즈가 있다면 거즈로 아니면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압박 지혈을 하고서는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충분히 받고 실력에 맞는 파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번개가 친 뒤 30초 안에 천둥 소리가 들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 소리 후 30분 동안 기다리는 3030 낙뢰 사고 안전 규칙도 지켜야 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무더웠던 지난 9월 냉방용 전기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9월 가운데 최대치 기록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거래소의 전력 통계 정보 시스템을 보면 지난 9월 최대 전력 수요는 평균 78기가와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가량 증가하면서 역대 9월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하루 최고 기온은 29.6도로 30도에 육박했고 최저 기온 역시 20.9도로
기상 기록의 기준이 되는 1973년 이후 9월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냉방 전력 수요가 큰 7월과 8월에만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는데 할인 적용되지 않은 9월에 전력 수요가 늘면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강수 영향으로 기상 가뭄을 겪는 곳이 지난달 13곳에서 이번 달 3곳으로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 가뭄은 특정 지역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10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11월과 12월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0.1%로 평년 67.8%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에 111.5%, 98.8% 수준입니다. 다만 보령댐은 관심 단계로 댐 용수 공급 조정 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와 옹진군, 전남 진도군, 경남 통영시 등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 급수 등 비상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2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정밀 검사 결과 H5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마지막으로 검출된 뒤 이번 동절기에 국내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처음입니다. 농식품부는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 농장의 검사 주기를 줄이고 방사 사육 금지 등의 명령을 내려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잇따른 허리케인의 토네이도까지 곳곳에 발생하면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허리케인 밀턴입니다. 소용돌이 모양이 선명한 두터운 비구름이 멕시코만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밀턴은 3등급으로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중심 최대 풍속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밀턴의 영향을 받는 11개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대피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We have had enough advanced warning that we should not have any deaths as a result of this storm. Neighbors help neighbors. We have transportation solutions if you can't get out of a certain area. 밀턴의 상륙을 앞두고 플로리다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20개 이상의 카운티에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됐고 주택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허리케인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올랜도의 디즈니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안전을 위해 폐장했습니다. I've never been like this close to like a big hurt. 허리케인 헐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찾아오는 대형 폭풍으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허리케인이 잇따라 발생하는 복합 재난이 최근 잦아졌다고 지적합니다. And you may still be even recovering and even cleaning up from that storm when the next one comes. When storms happen in such rapid succession, the impacts don't just add up, they compound, sometimes in an exponential way. 구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의정 갈등이 8개월째 평행선을 그리는 동안 의대 재학생과 졸업생은 집단 휴학했고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 지원 숫자가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앞으로의 의료 정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는데요.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